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사연입니다. 70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로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죠. 급작스런 병원비 앞에서 혈육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층 내과 병실, 저녁 7시가 넘어서도 형광등이 하얗게 내려앉은 공간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진료비 명세서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종이 위로 떨어진 그림자가 숫자들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죠. 병실 한 구석에서는 가습기가 희뿌연 수증기를 내뿜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병인들이 휠체어를 도시의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급성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투석 및 수술 치료. 총 예상 비용 1,200만 원. 한성민 의사가 방금 전 전해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젊은 의사의 진지한 표정, 차트를 넘기며 설명하던 손짓들이 생생히 떠올랐죠. 이번 주 내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지갑 속에는 1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도 남편 장례비와 아들 결혼자금으로 다 나가버린 지 오래였죠. 매달 받는 기초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모두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생 살던 시골 마을을 떠나 이 도시 병원에 온 지 사흘째였죠. 간호사가 체온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열 재볼게요.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체온계 삐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죠. 36.8도네요. 정상이에요. 내일 오전에 또 검사 있으니까 저녁 9시 이후로는 금식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복도에서는 야간 근무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죠.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 준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파란 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춰주었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서였죠. 병원 복도의 의자에 앉으니 등받이에 차가운 플라스틱이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저녁 시간의 소음들이었죠.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단다.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화 너머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들렸죠.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술이요? 심각한 건가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신장이 안 좋대. 투석도 해야 하고. 이번 주 안에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용이 좀 드는데. 얼마나요? 순자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야 이런 말을 해야 하다니. 1,200만 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 한편에서 응급실로 향하는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가 빨라지는 것이 들렸죠. 엄마, 죄송하지만 저희도 지금 상황이 빠듯해요.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서연이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하고 일단 쉬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의사들이 너무 과잉 진료를 하잖아요. 민간 보험도 없으시고. 순자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끝 간호사실에서 들려오는 프린터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너무 성급했나 보구나. 네, 엄마 몸조리 잘 아시고 정 안 되면 시에서 하는 의료비 지원 같은 것도 알아보세요. 그럼 끊을게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복도 한편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이 수납 창구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남성이 카드를 꺼내며 수납 직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 병실을 나와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리는 기계음과 층수를 알려주는 안내방송이 무척 크게 들렸죠. 1층 로비는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원 한 명이 데스크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자판기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공간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수납 창구 앞을 지나치며 벽에 붙은 안내문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전 선납금 납부 카드 결제, 현금, 계좌이체 가능. 분할 납부 상담은 사회복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별도 안내.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 글자들을 더욱 또렷하게 비춰주고 있었죠. 창구 너머로는 이미 문을 닫은 사무실의 어둠만이 보였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들의 대기 상태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죠. 분할 납부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매달 30만 원도 빠듯한 생활에서 어떻게 의료비를 분할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병실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70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만 매달렸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준호를 대학까지 보냈던 일, 며느리 서연이와 결혼할 때 전세자금을 마련해준 일들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병원비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의사를 만나 수술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은 여전히 없었고 기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려본 적 없는 자존심이 무너져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박정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보온병을 들고 계셨죠. 정자 할머니는 순자와 같은 동네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지내니? 준호가 엄마 입원했다고 하더라고. 정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어제 밤부터 계속된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죠. 그냥저냥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아이고, 큰일이네. 그런데 준호 녀석은 뭐라고 있어? 효자라고 소문났던데.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제 통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자 할머니는 순자의 표정을 읽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삶은 달걀이랑 미역국 좀 가져왔어. 병원 음식만 먹으면 입맛이 없잖아. 보온병을 열자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병실 안에 퍼졌습니다. 집에서 끓인 음식 냄새는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죠. 두 할머니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어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정자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들도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다루는 시대였죠. 우리 동네 김씨네 할머니 말이야. 칠순 잔치를 했는데 말이지.
정자 할머니는 갤러리를 열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화려하게 차려진 식당의 모습이 나왔죠. 큰 원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예쁘게 장식된 꽃들,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와, 정말 성대하게 했네. 순자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분위기는 정말 화려했죠. 이게 끝이 아니야. 다음 걸 봐. 정자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자 더욱 놀라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강에서 진행된 크루즈 파티의 모습이었죠. 갑판 위에는 김순희 칠순 축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병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강 크루즈라고 하더라고. 2시간 동안 한강을 돌면서 파티를 했다는 거야. 사진을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 음식들이 가득했죠. 한 사진에는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들었을까? 순자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크루즈만 해도 한 명당 20만 원은 할 텐데 음식이며 술이며 아마 전체적으로 7천만 원은 들지 않았을까? 정자 할머니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런데 말이야, 이 김씨네 아들이 누군지 아니? 정자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군데? 우리 순자네 준호하고 같은 회사 다니는 박준호야. 그 사람 아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같은 회사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죠. 같은 회사라고? 응, 준호가 몇 번 얘기했잖아. 회사에서 박 대리랑 친하다고. 그 박 대리가 바로 이 사람 아들이야. 정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넘겨주었습니다. 크루즈 안에서 찍은 사진들, 가족들이 함께 건배하는 모습들,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장면들이 차례로 나타났죠. 순자 할머니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어제 준호가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죠. 저희도 지금 상황이 빠듯해요. 과잉 진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 파티가 언제였는지 아니? 정자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어제야. 바로 어제 저녁에 했다는 거야. 순자 할머니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바로 자신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던 그 시간에? 어제 저녁이라고? 응,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날씨도 좋고 해서 완전 성공적이었다나 봐.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경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었죠. 그때 준호는 집에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던 건가요? 정자야, 이 사진들 언제 찍힌 거야? 어제 실시간으로 올라온 거야. 내가 SNS에서 봤거든. 시간까지 다 나와 있어. 정자 할머니가 휴대폰 화면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는 1일 전이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보였죠. 순자 할머니는 어지러웠습니다. 준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자신이 병원에서 수술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아들은 다른 사람의 칠순 잔치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던 건가요? 순자야,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는데. 정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아들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정자 할머니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루즈 갑판에서 찍은 야경 사진들, 가족들이 함께 포즈를 취한 단체 사진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 음식들의 모습까지. 이 음식들 봐. 전복에 랍스터에. 정말 호화롭게 했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사진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게 되었죠. 마치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칠 때처럼 보기 싫으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한 사진에는 준호와 서연이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죠. 서연이는 새로 산 듯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준호는 평소에 보지 못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 1200은 못 주더니 오늘 7000은 터뜨리네. 순자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죠. 뭐라고? 정자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해 왔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외면한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순자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들어와 병실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어머니로 남을 수는 없을 것 같았죠. 그 다음 날 오전, 순자 할머니는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위해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검사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로비는 오전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휠체어를 탄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제부터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보여준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준호의 거짓말, 그리고 자신을 외면한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검사 예약하신 김순자님?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자 순자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비 한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순자 씨? 김순자 씨 맞죠? 순자 할머니가 돌아보니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7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웠죠.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모두를 많이 변화시켜 놓았으니까요. 혹시 인석이? 맞습니다. 최인석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은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최인석은 순자와 같은 마을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죠. 어린 시절부터 함께 뛰어놀았던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정말 놀랍네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간병 때문에 왔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순자 씨는 왜 병원에? 인석의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가 부끄러웠죠. 저는 신장이 좀 안 좋아서 검사 받으러 왔어요. 그러셨구나. 많이 아프세요? 인석의 관심 어린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죠. 두 사람은 로비 한편의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석은 커피 2잔을 주문하고 순자와 마주 앉았죠. 그런데 인석이는 뭐라고 지내? 저는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요. 변호사라고? 대단하네. 순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친구가 변호사가 되었다니 세월의 힘을 새삼 느꼈죠.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순자 씨, 혹시 혼자 병원에 오셨어요? 자녀분들은?
인석의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죠. 아들이 바빠서요. 직장 일이 많다고.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인석은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사연이 있음을 눈치챘죠.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세요? 인석의 따뜻한 관심에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문제예요. 1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지만 거절당한 일 혼자서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까지 인석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죠. 그렇게 힘드셨구나.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인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인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죠. 몇 분 후 인석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순자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했습니다. 뭘 처리했다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수술비 말입니다. 방금 병원 원무과에 전화해서 전액 납부 처리했어요. 뭐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200만 원, 제가 대신 납부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수술 받으세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식도 외면한 자신을 40여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이렇게 도와준다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죠. 인석아, 이걸 어떻게 갚지? 갚을 것도 없어요. 어린 시절 순자 씨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그때 은혜를 이제야 갚는 것뿐이에요. 인석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을 느꼈죠. 두 사람은 함께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직원이 확인해 주었죠. 네, 김순자님 수술비 전액 납부 확인됐습니다. 내일 오전 수술 예정이시고 오늘 저녁부터 금식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말을 들으며 순자 할머니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00원도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다니. 정말 고마워, 인석아. 평생 잊지 않을게. 이제부터 내가 법으로 당신 편입니다. 인석의 말이 순자 할머니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었죠. 법으로? 네, 제가 변호사니까요.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에게 연락하세요. 특히 가족 간의 문제라면 더욱 신경 써서 도와드릴게요. 인석의 말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죠. 원무과를 나오면서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술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죠. 인석아, 연락처 좀 줄래? 나중에 꼭 연락드릴게. 물론이죠.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인석은 명함도 하나 건네주었죠. 최인석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명함을 받아보며 순자 할머니는 새삼 감동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친구가 이렇게 성공해서 자신을 도와주다니. 그런데 순자 씨, 혹시 재산 같은 건 있으세요? 집이나 땅 같은. 인석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집은 전세로 살고 있고 시골에 작은 땅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농사도 못 짓는 그냥 빈 땅이야. 어디 있는 땅인가요? 파주 쪽에. 남편이 젊을 때 사둔 건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인석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정보를 들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파주요? 혹시 정확한 위치가? 왜 그래? 그 땅이 뭐 특별한 거야? 순자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자세한 얘기 들려주세요. 인석은 대수롭지 않은 듯 넘어갔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헤어지면서 인석은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무슨 일이든 저에게 연락하세요. 특히 가족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순자 할머니는 인석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는 안도감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술 전 금식을 하면서도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한결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인정을 느꼈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죠. 순자 할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사흘 후 최인석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파주시 도시계획 관련 문서들이 가득 떠 있었죠. 인석은 지난 며칠간 순자가 언급한 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왔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각종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인석은 부동산 관련 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전문가였죠. 역시 그렇구나. 인석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파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공문이 떠 있었죠. 그리고 그 목록 중에는 순자가 소유한 토지의 지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석은 부동산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인맥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시청 공무원, 개발업체 관계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들까지 모든 라인을 동원해 확인한 결과였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파주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는 후배 공무원으로부터 온 전화였죠. 선배님, 문의하신 파주 운정 신도시 3단계 개발 관련해서 확실한 정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음 달 15일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고 통과는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미 중앙정부 승인도 났고요. 인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은? 네, 말씀하신 그 일대 전체가 포함됩니다. 3,000평 규모의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고요. 인석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소유한 땅이 정확히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보상가나 분양가 전망은 어떻게 돼? 아직 정확한 건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평당 최소 300만 원은 할 것 같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400만 원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인석은 전화를 끊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순자가 소유한 땅이 3,000평이라고 했으니 평당 400만 원이면 총 120억 원이 되는 계산이었죠.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해둔 순자의 토지 위치는 개발지구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고 주변의 학교와 상업시설들도 들어설 예정이었죠. 인석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파주 운정 쪽 개발 소식 들었죠? 당연하지. 벌써 투기 자금들이 몰리고 있어. 그런데 왜? 지인이 그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인데? 인석이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자 전화 너머에서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와, 거기라면 대박이네. 그 자리는 상업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평당 500만 원도 꿈이 아니야. 인석은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순자가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모르고 있던 거대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가 알려지면 순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녀의 아들 준호 가족이 어떻게 나올지 뻔했거든요. 인석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개발업체 관계자들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과 순자의 토지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 정보를 순자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인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소식이기도 했거든요. 갑자기 거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된 순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민석은 결국 순자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는 빨리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순자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이어서 건강은 많이 좋아진 상태였죠. 여보세요, 순자 씨? 인석이구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몸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정말 고마워. 다행이네요. 그런데 순자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인석의 목소리가 진지해지자 순자 할머니도 긴장했습니다. 무슨 얘기? 지난번에 말씀하신 파주 땅 말입니다. 혹시 정확한 위치와 평수를 알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서랍에서 토지대장을 꺼내 확인해 주었습니다. 인석이 조사한 정보와 정확히 일치했죠. 순자 씨,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 땅이 있는 지역이 다음 달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에요. 해제된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순자 할머니는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인석은 순자의 순진한 반응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순자 씨, 이건 농사 차원이 아닙니다. 그 땅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평당 400만 원은 할 것 같습니다. 순자 씨가 소유하신 땅이 3,000평이니까. 인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계산해보면 1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순자 할머니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120억? 네, 맞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순자 할머니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1,200만 원 병원비 때문에 걱정했는데 갑자기 120억 원의 부자가 되었다니. 정말이야? 꿈이 아니야? 정말입니다. 다만 순자 씨, 이 정보를 아무에게도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욱 조심하세요. 인석의 경고에 순자 할머니는 의아했습니다. 왜? 좋은 소식인데. 지금 순자 씨와 가족들 사이가 어떤지 알잖아요. 갑자기 이런 거대한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 태도가 180도 바뀔 겁니다. 인석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며칠 전 준호의 거짓말과 배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저와 만나서 상세히 상의해 보시죠.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이 갑자기 100억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인석의 경고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준호와 서연이가 이 소식을 들으면 태도가 바뀔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퇴원한 지 일주일 후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경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와 서연이가 들어왔죠. 손에는 큰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다정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죠. 수술 후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던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준호도 평소와 달리 한없이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냥저냥 많이 좋아졌어. 순자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차가운 반응이 생각났죠. 서연이는 부엌으로 가서 쇼핑백의 내용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건강식품들, 유명 브랜드의 영양제들, 그리고 평소에는 사지 않는 비싼 과일들까지 가득했죠. 어머니, 이거 홍삼 액기스예요. 수술 후 회복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포씩 드세요. 이건 오메가3 영양제고요. 이건 종합 비타민이에요. 나이 드시면 영양제를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서연이는 마치 효부인 양 정성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죠. 이런 비싼 것들을 돈 아깝잖아. 에이, 어머니 건강이 돈보다 소중하죠. 저희가 평소에 신경을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준호도 냉장고를 열어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기농 채소들, 한우고기, 고급 생선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웠죠.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건강한 음식도 해드리고 병원 검진도 같이 가고요. 순자 할머니는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비조차 거절하던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극성스럽게 챙기는 이유가 뭘까요? 괜찮다. 그동안 잘 지냈는걸.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를 혼자 두겠어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서연이는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는 라면이나 김밥 정도로 대충 해결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삼계탕까지 끓여주겠다고 나섰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까지 해드릴게요. 몸이 약해지셨을 텐데 영양가 있는 음식 드셔야죠. 순자 할머니는 이런 변화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이 너무 뻔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죠. 준호는 거실에서 순자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수술비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희가 도움을 못 드려서 그냥 어떻게든 해결했어. 순자 할머니는 인석의 도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빚을 지으신 건 아니죠? 걱정되네요. 준호의 관심은 가짜였지만 순자 할머니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이 풍성했죠. 삼계탕, 나물 반찬들, 고급 김치까지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식탁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몸이 약해지셨을 텐데. 식사 중에 서연이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연이는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식탁 위에 놓인 채 깜빡 잊고 있었죠.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고 휴대폰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파주 토지 개발 확정, 평당 400만 원 가능, 120억도 본다는 얘기. 순자 할머니는 그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인석이 말한 그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뒤늦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이미 순자 할머니가 그 내용을 봤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서연아, 누구한테 온 메시지야? 준호가 물었지만 서연이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까지. 식사가 끝난 후 준호와 서연이는 설거지를 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귀에는 그 대화가 들렸죠. 어머니가 그 메시지 봤을까? 아마도 표정이 이상했어. 어떻게 하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일단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정말이라면. 순자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거든요. 며칠 후 준호와 서연이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준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무슨 얘기? 어머니 재산 관리에 대한 얘기예요. 나이가 드시니까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연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파주에 땅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순자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있긴 하지만 그게 왜? 그 땅이 곧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감정평가도 받고 세금 문제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준호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죠. 어머니, 이런 일은 복잡해서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이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그리고 재산관리 위탁계약서까지 다양한 서류들이 나왔죠. 이게 뭐야? 어머니께서 사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모든 걸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법적 절차들, 세무 문제들까지 다 알아서 하고요. 순자 할머니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죠. 이거 서명하면 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단지 관리만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명의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인석의 경고가 떠올랐죠.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개발 일정이 빨라져서 서둘러야 해요. 늦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준호와 서연이는 점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에는 위험해요. 사기꾼들도 많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여기 5군데만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해요. 서연이가 펜과 인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모른 채 하더니 자신에게 거대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이죠. 준호야, 서연아. 네, 어머니. 너희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인가?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소리가 구원의 신호처럼 들렸죠. 초인종 소리에 서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정자 할머니가 서 있었죠. 순자야, 집에 있니? 정자 언니, 들어오세요. 서연이는 어쩔 수 없이 정자 할머니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죠. 정자 할머니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
긴장한 표정의 준호와 서연이, 그리고 창백한 얼굴의 순자까지.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족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서둘러 대답했지만 정자 할머니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순자 할머니는 정자의 등장이 고마웠습니다. 혼자서는 준호와 서연이의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정자야, 잘 왔어. 어머니,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서연이가 넌지시 정자 할머니에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오히려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요한 얘기? 뭔데? 나도 들어볼게. 준호와 서연이는 당황했습니다.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계획을 진행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냥 어머니 건강 관리에 대한 얘기예요. 건강 관리? 그런데 왜 이렇게 서류가 많아? 정자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문서들이 여러 장 펼쳐져 있었죠. 이게 뭐야? 위임장? 재산관리 위탁? 정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이런 서류들의 의미를 대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야, 설마 이 서류에 도장 찍으려고 했던 거야?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침묵 자체가 답이었죠. 어머니, 저희 가족 일이니까 외부에서는. 준호가 정자 할머니를 견제하려 했지만 정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부라니? 나는 30년 동안 순자하고 이웃하며 산 사이야.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해봐. 분위기가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계획이 틀어지자 초조해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서연이가 다시 순자 할머니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5억만 먼저 처리하면 돼요. 나머지는 나중에 차근차근 하고요. 5억? 정자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야, 무슨 돈이 5억이나 돼? 그건 순자 할머니가 말을 망설이자 서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파주 땅이 개발되면서 보상금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절차가 복잡해서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요. 보상금이 5억? 정자 할머니는 의심스러웠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해? 보상금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정자 할머니의 질문에 준호와 서연이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정자 할머니의 추궁에 둘은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등장으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준호와 서연이의 진짜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죠. 준호야, 서연아.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너희는 내가 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둘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ATM기로 보는 거냐?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1,200만 원이 필요할 때는 빠듯하다고 거절하더니 내게 큰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효자효부가 되었네. 정자 할머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죠. 이런 중요한 대화는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막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랬냐고? 지난주에 내가 수술비 때문에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나? 그때는 정말 상황이 어땠는데? 그날 저녁에
한강 크루즈 파티에 가서 샴페인 마시면서 7천만 원 쓸 상황이었나? 순자 할머니의 폭탄 발언에 준호와 서연이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떻게? 내가 바보인 줄 알았나? 내가 병원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너희는 다른 사람 잔치에서 호화롭게 놀고 있었잖아. 정자 할머니도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준 크루즈 파티 사진들과 연결이 된 것이죠. 준호야, 너 그날 집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텔레비전 보고 있다고? 순자 할머니의 추궁에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속였구나.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인가?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서연이가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 서류는 꼭 필요해요. 상속세 문제도 있고 관리도 복잡하고. 상속세? 정자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순자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속세?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말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여세 말씀드린 거예요. 증여? 순자가 너희에게 증여를 해준다는 얘기야? 정자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연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죠. 준호야, 서연아. 네, 어머니. 두 사람의 목소리는 이제 확실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키운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키운 거야. 순자 할머니의 말에는 평생의 경험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채소 팔아서 번 돈으로 너 대학 보냈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줬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어머니,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5억만 먼저 달라는 게 뭐야? 여기 5군데 도장만 찍으라는 게 뭐야? 순자 할머니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서류가 뭔지 알고 있어. 내가 바보가 아니야. 정자 할머니도 스마트폰으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이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에는. 내가 언제 혼자라고 했나? 순자 할머니의 반박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요? 인석이. 최인석 변호사. 순자 할머니가 인석의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내 수술비도 대신 내주셨고 앞으로도 법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어. 준호와 서연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죠. 어머니, 그 사람을 믿으세요? 처음 본 사람인데. 처음 본 사람이 아니야. 어린 시절부터 알던 친구야. 그리고 그분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어. 너희처럼 내 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순자 할머니의 말에 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자도 있어. 30년 동안 이웃하며 산 정자가.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야, 내가 증인이야. 오늘 있었던 일 다 기억하고 있을게. 준호와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순자 할머니를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하나? 거짓말하고 속이고 강요하는 게 가족이야?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평생에 걸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다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연속으로 여러 번 눌리는 소리였죠. 정자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가 접수되어서요. 젊은 경찰관의 말에 준호와 서연이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노인 학대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하셨나 보네요. 혹시 김순자 어르신 계신가요? 저예요. 순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로부터 강요나 협박을 받고 계신가요? 경찰관의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무슨 강요를 받으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재산 관련 서류에 강제로 서명하라고 압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부하니까 계속 강요하고 순자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들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재산관리 위임장이랑 증여 관련 서류들인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서류들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관님,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서연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강요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재산 관련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정자 할머니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방금 전 상황을 녹음해뒀어요. 증거로 사용하세요. 서연이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관이 정자 할머니의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가 순자 할머니를 압박하는 대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이 녹음 내용을 보면 명백한 강요 행위가 확인됩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정말 준호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최인석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김순자 어르신의 법적 대리인 최인석 변호사입니다. 인석의 등장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혹시 누가 연락해 주셨나요? 순자 할머니가 궁금해하자 정자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연락했어.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경찰하고 변호사님께 동시에 연락드렸거든. 잘하셨습니다. 인석은 서류 가방에서 여러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경찰관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인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파주 소재 토지 관련해서 이미 법적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무슨 조치요? 준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공익신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의지에 따라 토지 개발로 인한 수익은 전액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되기로 했고요. 인석의 발표에 준호와 서연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토지로 인한 모든 수익은 어르신 개인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인석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공증도 받았고 영상 녹화까지 완료되어 법적 효력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상속은요? 증여는요? 서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공익 목적으로 사용 용도가 결정되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인석의 설명을 들으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미리 이런 조치를 취해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죠. 언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르신과 상의해서 진행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가족들의 태도 변화를 보시고 결정하신 일이에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너희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강요 행위는 확인되었으니 조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피해자 어르신과 증인분들 진술이 필요하고요. 네, 협조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인석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르신께 재산 관련해서 접근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미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준호와 서연이는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죠. 경찰관들이 조서 작성을 마치고 떠난 후 집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려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 결정이야. 순자 할머니는 의연했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어.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이렇게 다를 줄이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기회? 내가 병원에서 죽을 고생할 때는 모른 채 하더니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신 줄 몰랐다고? 수술비가 1,200만 원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순자 할머니의 반박에 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인석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지내세요. 모든 법적 문제는 제가 처리할 테니까. 고마워, 인석아. 순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아들인데. 순자 할머니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 오늘로 넌 내 아들 아니야. 어머니,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다시 오면 법으로 보자. 순자 할머니의 단호한 선언에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려고요? 그래. 이게 내 마지막 말이다. 서연이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손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손자들? 순자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진짜 손자로 여긴 적이 있나? 명절에도 안 보여주고 평소에도 연락 한 번 안 하면서 그건 이제 그만 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순자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며 한 번 더 애원하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문을 닫아버렸죠. 정자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맞는 일을 한 건가? 당연하지. 너무 오래 참았어. 인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준호와 서연이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마음 한편으로는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존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순자 할머니는 작은 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서울의 전셋집을 정리하는 중이었죠. 인석의 도움으로 고향 근처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평생 모아온 소중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사진, 어린 준호의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죠.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도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자야, 짐 정리 다 됐어? 정자 할머니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친구였죠. 거의 다 됐어. 별로 가져갈 것도 없더라고. 그래도 새 출발인데 기분이 어때? 시원해. 정말 속이 시원하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준호나 서연이로부터 연락은 한 번도 오지 않았죠.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순자님, 택배 왔습니다. 인석이 보낸 서류들이었습니다. 공익신탁 관련 최종 문서들과 새로운 주소지 등록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인석이가 정말 꼼꼼하네. 하나도 빠뜨리는 게 없어. 그러게. 그분 만난 게 정말 천운이었어. 정자 할머니도 동감했습니다. 오후에는 이사업체 직원들이 와서 짐을 실어 갔습니다. 큰 가구들은 거의 처분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는 이사였죠.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순자야, 가끔 연락하자. 나도 나중에 놀러 갈게. 그래, 정자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두 할머니는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평생 이웃으로 지내며 쌓은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죠. 저녁 무렵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마을에 위치한 단층 집이었죠.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편으로는 야트막한 산이 보였습니다. 와, 공기가 정말 좋네. 도시의 매연에 익숙했던 순자 할머니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들렸죠. 집안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방 2개와 거실, 그리고 작은 부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죠. 인석이 미리 기본적인 가구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작은 의자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게 진짜 평화로운 삶이구나. 지난 몇 달간의 스트레스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의 갈등, 병원에서의 고생, 재산을 둘러싼 다툼들이 모두 먼 일처럼 느껴졌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인석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순자 씨, 새 집은 어떤가요?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내일 오후에 마을 이장님이 인사차 찾아갈 예정입니다. 따뜻한 배려가 느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답장을 보냈죠.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인석아.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주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둘러봤습니다. 이전 주인이 심어놓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죠. 상추, 배추, 무, 그리고 작은 고추나무까지. 이제 진짜 농사를 지어볼까? 순자 할머니는 흙을 만지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자연과 함께 평온하게 보내겠다고. 그림팔 -3 2달 후 순자 할머니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 온 편지였죠. 김순자님의 귀한 기부 덕분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주 토지 개발로 인한 수익금으로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미뤄야 했던 노인분들 12명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그리고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의 무료 진료소 운영비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구나.
순자 할머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죠. 편지 마지막에는 수혜자들의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인석이 안부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좋아.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인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단에서 순자 씨를 명예이사로 모시고 싶다고 하네요. 물론 의무사항은 없고 그냥 명예직이에요. 명예이사라고? 네, 순자 씨의 기부가 워낙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다른 기부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고요. 순자 할머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 남에게 도움만 받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녁 시간 순자 할머니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상추와 방금 뽑은 무로 만든 간단한 샐러드, 그리고 된장찌개 한 그릇.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피가 가족이 아니었구나. 순자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어. 인석, 정자, 그리고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 자신의 기부로 도움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 달에 한 번씩 재단에서 보내오는 소식지를 읽는 것이 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매일 저녁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누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대하니 이웃들도 진심으로 응답해 주었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순자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정자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자야, 나 정말 행복해. 고마워.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기뻐. 우리 순자가 제대로 된 삶을 찾았구나.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